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정오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만난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 또는 있었던 일이 계속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는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습니다.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자리는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할 비밀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더라도 골라서 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도무지 두서가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더구나 이 적대적인 사람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게 폭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국은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더구나 대통령 부부가 피하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생존은 근본적으로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대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은 참 너무 순진하다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진하다는 말과 순수하다는 말이 다릅니다. 순수한다는 말은 그 영혼이 맑다는 겁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나이브라는 뜻입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뭔가 잘 모르는데 순하기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수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브한 순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진중권 씨가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최보식의 언론 편집인이 쓴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진중권 씨가 김건희 문자 논란과 관련하여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하면서 그 핵심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공개했다. 사람은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논쟁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대통령 부인과 있었던 개인 통화 내용까지 까발린 진 씨도 문제이지만은 이런 진 씨와 57분이나 전화로 온갖 이야기를 하며 상의했다는 김 여사도 문제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척 기자의 통화 녹취록에 그렇게 당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김 여사의 대화 상대는 이런 류의 사람들 뿐인가? 진중권 씨는 8일 페이스북에 내가 직접 김건희 문자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진 씨는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통화를 가리킨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이미 그때 다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을 열거했다. 1.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거꾸로 말렸다고 한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 3.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 4.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5번이나 묵살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기는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하고도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대권 욕심에 홀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 도의상 반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변칙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반칙 대 윤석열의 변칙이 대결하는 바람에 이 전당대회가 지금 당을 분열시키고 그게 연동돼 가지고 보수층까지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층도 지금 한동훈파, 윤석열파, 이준석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한동훈파와 윤석열파가 싸운 걸 보면은 좌우 대결 이상으로 치열하고 치사합니다. 이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열 전당대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자폭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자폭이란 말은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그 중에 국법 질서를 위반한 게 있다든지 정책과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든지 하는 게 확실해지면은 이게 탄핵운동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원인 제공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여기에 미숙하게 대응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이 민주당, 정청래 뭐 이런 세력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 운동을 그걸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탄핵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소개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대북 무슨 화승기 방송을 했다는 걸 탄핵 사유로 집어넣을 정도니까 이 추진한 세력이 어느 쪽이냐,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점까지 갖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아마도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아닌 탄핵 사태의 역풍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구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잠재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 더 악화되고 약 100만 표를 좌우한다는 의사들이 이 탄핵 운동에 가담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정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발
메시지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게 계속 속출하면은 불감당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를 여권의 어떤 인사는 민비와 고정 관계라고 그러는데, 민비와 고정 관계가 뭐 상당히 좋았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민비가 고종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대원군을 몰아낸 다음의 상황에서 또 일본의 개입을 부르고 청나라 개입을 부르고 해가지고 조선조가 망국의 길을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민비와 고종 같다는 게 결코 좋은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안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깥에서 해준다는 거, 그거 참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이 잘 되는 청와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보안이 잘 안 되는 용산으로, 또 용산과 별도의 숙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게 결국 오늘의 이런 어지러운 국정을 불렀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